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AFE, 네,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네, 아주 핫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그렇죠? 조건부로 지금을 인수할 수 있는 계약, 그렇죠? 영어도 그렇죠.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미래 에코티에 대한 권리를 지금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죠? 네, 미래에 대한 에코티를 정하는 이걸 왜 그렇죠? 미래 에코티에 대한 계약. 에코티라고 하면 보통 음, 지분을 예를 들어서 회사의 현금으로 1%를 얼마에 살까 하는 계약인데 그거를 나중에 정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편리하죠. 제일 복잡한 일이 뭡니까? 제일 어려운 일이 밸류에이션이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투자 금액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분을 몇 퍼센트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걸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약간 게으른 계약일 수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게으른 계약이긴 한데, 그렇죠? 초기 기업처럼 불확실성이 많은 기업에는 이런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불확실성이 커서 제대로 추정도 안 되는데, 한번 참고 자료, 한번 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네, 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네, 기업은행 첫 세이프 투자는 공기 필터 회사다. 네, 기업은행은 스타트업 2021년 5월 2일 기사네요. 스타트업 CA 랩의 투자, 산업은행에 의해서 금융에서 두 번째로 네, 세이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은행은 2021년 5월 2일 첫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세이프 방식으로 필터 제조 스타트업인 CA랩에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CA랩이란 회사는 네, 좋겠네요. 투자받아서. 네,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투자받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어쨌든 CA랩은 공기질 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공기질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필터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환경 청정 제품 개발 업체다. 아, 아이템이 좋네요. 그렇죠? 뭔가 추세에 맞아요. 실내에 떠다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환기구 필터와 미세먼지 차단 전자식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 네, 네, 왠지 핫한 건 다 같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럼 이제 세이프는 무엇인가? 세이프는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발된 투자법이다. 그렇죠. 100억을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지분을 얼마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개발된 거다. 네. 벤처 캐피탈 등 금융회사가 스타트업에 일단 돈을 넣은 지 100억을 투자했어요. 100억을 했는데 이제 벤처 캐피탈은 지분 50%죠. 창업자는 10%밖에 못 주겠어. 서로 막 싸우겠죠. 네. 100억을 넣었으니 50%죠. 아니야, 10%밖에 못 줘. 네. 어, 그건 그러면 싸우지 말고 나중에 정하자는 겁니다. 스타트업에 일단 돈을 넣은 뒤 지분율을 얼마로 할지는 나중에 정하는 게 핵심이다. 네, 나중에 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편리한 게 그렇죠? 네. 기업이 후속성 언제 나중에 그냐면 기업이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산정되는 기업 가치에 따라 과거 세이프 투자자의 지분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지금은 100억을 넣고 지분을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차피 다른 VC, 부지런한 VC가 돈 들어오면, 그때 걔네들이 얼마의 밸류에이션 하는지 보고, 나도 그걸로 할래. 그렇죠? 창업자도 10%밖에 못 줘, 30% 줘, 10%밖에 줘.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업을 잘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업을 잘하면 회사 가치가 커지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조금만 줘도 되고 사업을 못하면 많이 줘야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 좋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을 잘해서 회사 가치를 키우면 아주 큰 회사 가치의 미래 투자를 받잖아요. 매우 큰 회사 가치의
천억짜리 회사가 됐다. 천억에 100억이면 10%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10% 지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게으른 방법이긴 한데 창업자도 일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제 100억을 넣었는데 지분을 10% 30% 이렇게 싸우는데 회사가 천억짜리가 되면 천억에 10% 오케이고 회사가 500억짜리밖에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500억 밸류에이션에 후속 투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500억의 100%가 20%가 되겠죠. 그러면 20% 받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회사 성과가 안 좋으면 지분율을 높일 수 있으니 해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아이디어죠. 게으른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도 인센티브가 유지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이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CAF 투자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대상 기업은 CA랩이다. 공기청정 시스템이다. 마스크 제조업체다. 투자액은 3억 원을 들어간대요. 3억 원. 네. 한국에서 처음 하는 거라 많이 들어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지분율을 확정한다. 네, 그러다는 겁니다. CA랩은 올 상반기 기업은행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IBK 창공 대상 기업 부산 3기로 선발돼 지원을 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투자와 대출 등 금융 지원과 멘토링, 컨설팅, 기업 설명회 기회 등을 제공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원받은 스타트업은 243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전환사채나 우선주, 신주인수권분사채 우리가 다 배운 거죠. 등이죠.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메자닌 기법. 네, 주식과 채권 사이에라고 볼 수 있는 메자닌 기법은 주식으로 전환할 때까지 해당 기업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있죠. 당연히 부담해야 되죠. 세이프 방식은 기본적으로 지분 투자니까 이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창업자도 창업 통기 투자 유치로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공하면 조금만 지분을 줘도 되는 거니까. 투자자 역시 투자 검토 및 집행에 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네, 그렇죠. 미래에 들어오는 근데 이제 솔직히 미래에 들어오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이 세이프까지 고려해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걔네들은 머리가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지만 그건 뭐 내가 아니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짧기 때문에 투자자와 창업자에게 모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로서도 초기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떨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기업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세이프 방식의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 이후 은행권에서 세이프 방식의 벤처 투자는 이번이 두 번째고요. 첫째는 산업은행이 2020년 말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 아크에 이 방식으로 국내 첫 투자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이. 네. 네. 그렇고요. 자, 세이프는 미국의 유명한 종자금융 시드 펀딩 전문 투자 업체이면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예, 창업 보육을 하는 유명한 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Y 콤비네이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Y 콤비네이터라는 회사가 2013년도 말에 처음으로 도입한 투자 방식. 그렇죠. Y 콤비네이터의 혁신이죠. 네. Y 콤비네이터의 혁신 이 정도 되면 뭐 혁신이라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으로 네, 매우 혁신이죠. 어쨌든 Y 콤비네이터 혁신으로 2013년도 말에 처음으로 도입한 투자 방식으로서 미래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는 기본적으로 컨버터블 노트, 그렇죠. 미래의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컨버터블 노트와 유사하지만 채권이 아니니 만기 상환이나 이자 등 채무적 요소가 전혀 없죠. 순수한 지분이에요, 사실. 회사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다. 대신 신주인수권이나 옵션과 마찬가지로 회사 내 캡 테이블, 캐피탈라이제이션 테이블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네.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나중에 후속 투자가 돼 100억 원을 투자하면 결국 100억 원을 주면 나중에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선물 계약인 거죠. 네.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뭐 당연히 사겠죠. 네. 100억 원어치에 대한 미래 100억 원 주식을 하는 네. 일종의 선물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만기일이나 전환 시점이 미리 약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세이프가 아예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 전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세이프는 투자받은 다음 라운드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이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환권의 가치가 없지만, 그렇죠? 미래 투자를 받아야 이게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RCPS 같은 전환 상환 우선주는, 네, 그렇죠. RCPS 영어로 쓰겠습니다. RCPS 우리가 강의 시간에 다뤘던 RCPS는 우선주의 주주로서 가치가 존재한다면서 차이가 없다. 네, 그래서 세이프는 뭐냐면 미래에 100억의 세이프 투자라면 미래에 100억 원어치 주식을 주겠다는 약속일 뿐이고 그 자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주주로서 뭘 하기는 힘든 거죠. 뭐 따로 계약서를 쓸 수도 있겠지만요. 따로 계약서를 써야겠죠. 네, 그래도 주주의 권리를 100%못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Y 콤비네이터에 의하면 그렇죠? 세이프를 만든 Y 콤비네이터에 의하면 네 가지 종류의 세이프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다 너무 재밌어요. 네,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이프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밸류에이션 캡이 있고 노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카운트가 있고 노 밸류에이션 캡이 밸류에이션 캡이 없는 게 있고 밸류에이션 캡도 있고 디스카운트도 있는 거 있고 네 most favored nation 네 그다음에 no 밸류에이션 no 디스카운트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하나씩 들어보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제 클라우드에 문건을 올려놨습니다. 네, 그렇죠? MS 워드 형식으로 아예 문석으로 올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계약서를 올려놨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 캡이 있는 경우 네, 이런 게 어떻게 하냐 예, 계약서까지 친절하게 올려놨습니다.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 캡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캡을 1000억으로 한다. 그렇죠? 100억 투자했으니까 100억 투자했는데 밸류에이션 캡이 1000억인데 회사가 2000억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2000억 원에서 100억 투자면 0.5%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캡을 1000억으로 하면 어, 그렇죠? 1000억에 100억이니까 최소한 10%는 된다 이거죠. 0.5%가 아니라 5%죠. 원래 5%여야 되는데 캡이 없으면 그죠? 캡이 없으면 회사 가치가 2천억이 되면 2천억 원 중에 100억이면 5%가 돼야 되는데 어, 밸류에이션 캡을 1000억으로 하면 그렇죠. 2천억 원짜리 회사가 되더라도 1000억까지 해서 10%는 갖겠다 이런 거죠. 세이프는 매우 간단하죠. 보시다시피 세이프는 매우 간단하고 거래 비용이 낮아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기가 있다. 세이프나 컨버터블 로트의 경우 가치 평가 자체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 컨버터블 로트도 콜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네. 채권을 주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네. 가치 평가 자체를 건너뛰는 사례가 많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물론 세이프나 컨버터블의 가치를 파악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프로라면. 네. 그래도 우리 가치가 세이프 가치가 얼마나 되나. 세이프 투자 라운드가 여러 번 수행되는 경우 투자자가 기업에게 해가 될 수 있겠죠. 네. 투자자와 투자자와 기업에게 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특히 VC 파이낸싱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회사의 경우, 네. 여기에 세이프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어렵게 되겠죠. 네. 기업가는 세이프로 인하여 자신의 주식이
얼마나 희색될 것인지에 대한 거기도 역시 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뭐 제가 이제 신문에서 또 가져왔는데요. 스타트 투자 세이프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의 모든 것. 네. 세이프 계약 핵심 조건은 밸류에이션 캡과 할인율로 집약된다. 네, 여기에 이제 밸류에이션 캡과 할인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 아는 거고요. 네, 이것도 여러분이 방금 배운 거고. 네,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3조에 대한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의 요건이 있죠. 네, 그래서 투자란 뭐 이렇게 된다. 네,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마. 네. 그 다음에 벤처투자법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의 요건. 법 2조 1호 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영어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 요건을 말한다. 투자 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그렇죠? 그렇죠.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에 대해서 그렇죠. 하이라이트를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장된다. 그렇죠. 물론 조건부 지분 계약에 따른 세이프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세이프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주들의 지분이 나중에 후속 투자를 받으면서 희석될 테니 네, 당연히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는 건 당연할 겁니다. 네. 조건부 지분 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렇죠? 자본 변동을 가져오면 나중에 지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심대한 영향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이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당해 계약의 상대방에게 당연히 문서로 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세이프 투자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자, 세이프 투자 구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밸류에이션 캡과 밸류에이션 캡과 디스카운트로 요약된다. 네. 세이프는 전술항목과 같이 자금 공급 시 주당 투자 단가를 확실히 확정하지 않고 이후 약정하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대여 자금이 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렇죠. 여기서 네, 대여 자금이란 투자 금액이죠. 이때 약정하는 특정한 사건 중 가치 평가가 수반되는 후속 투자 발생에 따른 주식 전환가 결정 방식이 그렇죠. 후속 투자가 있으면서 그때 이제 밸류에이션 하죠. 그게 이제 창업자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분이 결정되는 네. 게 대부분이죠. 창업자 세이프 투자 협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세이프의 가장 중요한 계약 조건이겠죠. 이런 핵심 계약 조건은 세부적으로 밸류에이션 캡과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뭐 집약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캡 가치 평가 상한은 투자자와 창업자가 합의하는 투자 대상 기업 가치의 상한선이죠. 네. 만약 벤처 캐피탈이 회사가 너무 잘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회사가 막 잘 됐을 때. 만약 벤처 캐피탈 투자 시 벤처 캐피탈 투자의 기준이 되는 투자 시점 기업 가치가 가치 평가 상한보다 높아 버리면 네. 투자 시점 기업 가치 대비 가치 평가 상한 비율에 벤처 캐피탈 투자 단가를 곱하여 세이프의 발행 단가가 결정된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억을 투자했어요. 1000억이 밸류에이션 캡이면 최소한 10%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2000억이 되든 5000억이 되든 유니콘이 되든 유니콘이 되면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없겠다. 네. 이거는 물론 회사가 너무 잘 됐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후속에 후속 들어오는 벤처 캐피탈과 그렇죠. 창업자 간의 이면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안을 막기 위한 예방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후속 투자가 들어오면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계약을 집어넣어 버리면 미리 세이프 투자한 사람들 손해를 보잖아요. 지분이 확 낮아지면서 그렇죠. 뭐 그런 걸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만약 투자 시점 기업 가치가 네, 가치 평가 상한보다 낮다면 그때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 단가가 세이프 발행 단가가 되겠죠.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네, 세이프에서 주식 전환 시 벤처 캐피탈 투자 단가 대비 할인율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억이 되면 1,000억에 100억이면 10%를 봐야 되는데 100억에서 좀 할인을 해서 90억으로 하고 9%밖에 못 받는다거나 네, 할증을 하면 110%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걸 말합니다. 실제 세이프 투자 계약은 네, 실제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캡은 세이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할인율은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기업가한테 유리하겠죠. 너무나 이제 커지 만드니까. 실제 세이프 투자 계약은 가치 평가 상한만 존재하는 경우, 할인율만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가치 평가 상한과 할인율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략한 예를 통해 세이프를 통한 투자자 발행 단가의 결정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예를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세이프 투자자가 50억 원의 가치 평가 상한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치평가 상한이 아닌 할인율을 설정하는 경우 할인율은 20%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후 벤처 캐피탈이 이 회사는 네, 100억이다. 100억으로 하고 100억 원의 투자 시점 기업 가치 프리머니 밸류가 나왔어요. 그리고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100억 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 전 시석 지분 기준 기입 발행수는 10만 주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 경우 벤처 캐피탈 투자 단가와 취득 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세이프 투자 조건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요는 뭐냐면 50억 원에 100억 원에 1억이니까 1%가 아니라 상한이니까 50억 원에 1억이고 그러면 2%가 되겠죠. 네. 2%에 이제 10만 주에 2%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회사 100억 원에 10만 주 하면 한 주에 10만 원짜리가 나오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 투자 단가가 기업 가치가 이제 발행 주식수가 100억 원에 되고 발행 주식 10만 주니까 하나에 10만 원이 되겠죠. 물론 벤처 캐피탈은 이제 10억 원을 투자했고 10만 원을 받으니까 1만 주를 받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먼저 가치 평가 상한이 있는 경우 세이프 투자 단가는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 단가가 이제 10만 원이죠. 10만 원인데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에 이제 주는 거죠, 지분을.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자가 10만 원인데 기타 네. 100억 원이 아니라 여기서 100억 원이 아니라 사실은 50억 원이 상하니까 50억 원인데 10만 주는 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5만 원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 단가에 사실 투자 단가를 어드저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세이프 취득 주식은 5만 원이니까 그렇죠. 1억 원 투자해서 세이프 취득 주식수는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주당 5만 원이니까 2천 주를 받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할인율만 있는 경우를 보면 네. 세이프 투자 단가가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 단가가 10만 원인데 이제 할인율이 2%면 이제 8만 원. 그렇죠? 투자자는 이제 싸게 20% 할인해서 8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이프 취득 주식수는 1억 원에 8만 원이니까 1250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치 평가 상한과 할인율은 모두 이렇게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뭐 후속 벤처 투자자가 좀 조금 집어넣으면서 그렇죠? 창업자하고 이상하게 딜을 해서 돈 조금 집어넣으면서 1,000억짜리 회사다 막 이래버리면 세이프 투자자 엄청 손해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사실. 가치 평가 상한과 할인율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네. 그러면 이제 세이프 투자자는 미니멈 투자 단가와 세이프해서 5만 원, 그렇죠. 여기서 이제 8만 원에 인수하고 5만 원이 되고 5만 원 유리한 조건이니까 5만 원이 되는 거고 1억 원 투자해서 1억 원 투자했고 결국 5만 원에 주당 5만 원으로 밸류 확정되니까 2천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출처는 자본시장연구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에 제가 보여준 링크에 보면 또 있지만 여기에 친절하게 이 기자분이 친절하게 여기에 계약서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네, 한번 세이프 재미있는 계약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